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주식하기 8회차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식하고 싶으세요? 처음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이것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와 또한 주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과연 내가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우리가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가 또 상대적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이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주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을 갖고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 채널에 구독자 6,500명 모두가 이 부분은 꼭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자산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게 주식 바구니에서 주식이란 무엇인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용어들을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세를 보는 눈,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전략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투자 기술, 그리고 성공 사례, 이렇게 해서 7단계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개략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투자라는 단어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투기,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사실 이것은 시세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프로들이나 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정한 나의 주식 자세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알토란 같은 자본을 투자를 했죠. 그렇다면은 많은 시간을 또 거기에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큰 손들이 또 고수들이 유리한 게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실패율이 높은 게임이다. 그래서 2번 정도는 깡통을 차와야 주식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견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바둑을 두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마 5급 정도 유단자와 제가 바둑을 둘 때 돌을 5점을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점을 놓으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5점을 흑점을 놓고 나니까 판이 전부 다 내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면 둘수록 불리해지고 결국은 한 번도 이 유단자를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즉 기본을 알고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됩니다. 마치 바둑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배당과 배당락이라는 것이 뭔지, 배당락이 왔을 때 향후에 어떤 추이로 해서 가는지, 그럼 거기에 따른 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기업 분할에 대해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알파벳이라는 미국의 주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글 회사의 주식인데요. 구글은 유튜브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지만은 분할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그룹사들을 한번 볼까요? 정주영 회장의 수하에서 지금까지 95개 회사가 태어났더라고요. 일일이 세어봤을 때 저도 전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G나 삼성도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근데 카카오 계열이 보니까 어느새 50개사나 됩니다. 작은 시장 골목까지 파고들어서 시장을 점령하는 이 일로 인해서 사회 지탄을 받기도 했고, 카카오페이를 상장을 했죠, 얼마 전에. 그런데 이 가치가요, 전체 은행을 합친 가치 이상의 가치를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대주주들이 9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회 공분을 사기도 하고 대표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그 이후로부터 이 카카오는 이 주식이 급락하기 시작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라는 하나와 알파벳이라는 하나,
삼성이라는 것과 하나와 알파벳이라는 하나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할에 오는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손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우리나라의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채권, 즉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기도 하죠. 이러한 채권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와 우선주 차이도 알 필요가 있죠. 그것도 보호예수기간, 이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장한 업체들은 보면은 처음에는 따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급등을 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대급락을 하죠. 그리고 다시 또 급등을 해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다시 또 주가가 한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보호예수 기간이라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주식 공개 이전에 투자된 주주들이 어떤 보호예수 기간을 얼마나 물량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나서 시점을 들어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호예수 기간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가치에 대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핵심 용어들을 한번 두 번째 시간은 풀어서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예를 들어서 자산과 부채율, 빚으로서 사업을 하는지 자기 자산 능력으로서 사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것은 순수한 상품에 대한 가치를 볼 때 영업이익을 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 주변 환경을 다 제하고 그 기업이 얻어내는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 건지, 그 다음에 유보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성장성과 가치성을 봐야 되겠죠. 매출 제품군을 보면은 그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내용의 어떤 장래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미래의 가치성.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을 하죠. 현재의 매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이 판단하기에 점점 좀 벅차지기도 합니다. 그런 성장성과 가치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다음에 주식 현황도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 주식에 상장되기 전에 투자했는 투자사들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도 투자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창업 투자사들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놓이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미리 먼저 필터링을 거친 회사라면 우리가 개미들 입장에서 마음이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유동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100%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어떤 회사는요 70% 이상의 주식을 시장에서 내놓고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식은요 30-40%만 시장에 내놓고 경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크겠죠. 이유라든가 분석 같은 것도 필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비중, 이것은 글로벌에서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보고 있는지도 보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가치에서 펄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데, 그거 하나만 봐서 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유동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현금 보유율이 많다는 것은 투자하고 싶을 적재 타이밍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현금성으로 인해서 회사가 운영하면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현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형의 자산, 이것은 재무제표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가치성에 대해서 주식 현황들을 우리가 일일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도덕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은 그 회사의 대표가 가장 많이 합니다. 그 이상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자의 도덕성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회사인데요. 한 회사가 정말 안타까운 회사가 있습니다.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회사가 투자를 몇천억을 받았어요. 몇천억을 받고 투자를 했는데 잘못 투자를 해서 2번 실패를 해서 거래 정지를 한참 먹었고 지금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자의 어떤 도덕성과 고도의 경영 능력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가가 상승하죠.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되지만 하락하는 부분도 봐야 됩니다.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담보로 인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시장에서 그 자금을 확보해서 경영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됐을 때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13%의 금리로 그 회사가 왜 그렇게 고금리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의심을 갖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상속을 하는 경우, 미국 투자자들은요, 상속하는 기간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을 시켜서 상속세를 절약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기업 분할을 하고 형제들 간에 지분을 나누기도 할 때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의도적으로 낮춰서 그 회사를 인수해가 주식 가치를 조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많이 얘기 들어봤죠. 에버랜드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락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시간을 갖고 한번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분석이 또 필요가 있죠. 차트 볼 필요가 있죠. 일봉, 주봉, 월봉, 21선, 61선, 121선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어떠한 심리적으로 이 차트를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얼마나 상승될 때라든가 하강할 때 거래량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과 고점 판단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와 시세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에 따른 관련 수혜 기업들의 타임 스케줄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러면 최우선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요?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설이 끝나면은 생산하기 위한 소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생산하면서 외주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외주 업체들이 또 수혜가 될 수도 있죠. 그러고 나면은 물류, 이렇게 해서 파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들이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는 이미 들어가 보면은 그 회사의 주가는 벌써 그 정보를 캐치한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잠시 가서 부담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을 경우라면은 그 다음 차기를 보고 그 다음에 차기, 그 다음에 차차기를 보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와 시세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밍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타이밍 찾기,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매입 타이밍을 어떻게 하고, 개미들의 실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험성이 바로 매도 시점. 실패하는 분들은 거의 매도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주식을 실패를 합니다. 매도에 대한 기술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주식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평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느 기간에 얼마 금액에서 어떤 물량으로 매수를 했는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물량이 어떻게 쌓였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소식들과 이 모든 것을 봤지만은 들어갈 시점이 아닌 경우에는 때를 다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세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수립, 나만의 전략 수립. 저는 이렇게 5단계를 나눠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장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친구들이 얘기하다 보면 뭐 주식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나는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나도 주식을 할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그러면 100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랬거든요. 그건 손해식입니다. 그렇게 시작은 아주 소량의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2단계는 자기가 해보고 사보고 싶은 주식들이 막 나옵니다.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은 1단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식을 발굴을 합니다. 여러 개 회사를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합니다. 좀 여러 주식을 한번 사봅니다. 팔기도 해보고 3단계에 와서는 금액을 좀 더 늘립니다. 그리고 나의 손익분기점을 분석하고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 금액을 점차적으로 3단계에서 늘려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가 되면은 장기 주식과 단기 주식을 구분해서 장기로 갈 주식과 이것을 바구니를 따로 담아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라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성숙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집중과 선택.
부를 이룰 수 있는 기술입니다. 2단계는 어떤 집중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개 주식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아서 더 함축된 것으로서 어떻게 집중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 테마별 업종을 어떻게 나누고 나에게 맞는 업종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예능에 대해서 좋다면 엔터테인먼트 쪽을 누구보다도 감을 잘 느끼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맞는 테마를 찾으면 될 것입니다. 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전기 부분으로 통해서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 회사를 평가하기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죠. 샴푸를 써보니까 한 종목 이 샴푸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그냥 샀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십니까? LG생활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 중점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투자 기술이 들어갑니다. 테크닉이 들어가는데 정보 수집을 해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애널리스트들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유튜버들의 옥석가리 및 정보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정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인터넷 자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종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실수를 줄여나가는 정보 수집에 대한 자기 투자 기술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타이밍, 나만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찾는 거죠. 이 부분도 재밌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권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 노트를 반드시 작성하라는 거죠. 매입을 했을 때는 왜 매입을 했는지 그것을 반드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했다면 왜 매도를 했는지, 매입과 매도의 가치에서 손익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매도를 했는 이 주식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트렌드로 움직인다는 것까지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트가 필요하죠. 현재 시세와 평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포트폴리오로 담아가는 이것이 나는 좋다고 판단했지만은 수시로 분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피드백을 하면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외 지인들과 정보 공유, 이것도 계속 중요합니다. 주변에 신뢰할 만한 지인들 몇몇 분들을 같이 함께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이 있는 병원의 원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분이 알려주는 평가라든가 내용들을 보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그럼 저는 그 정보로 인해서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몇몇 신뢰할 만한 지인들을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투자의 기술이죠. 그리고 이제 성공 사례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3억 빚으로서 50억 만들기, 3천만 원으로 주식하기, 마이너스 부채에서 100억대 성공한 사례, 무수히 많습니다. 1000억대 부자들의 조언, 주식 전문가들의 강의,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을 시작할 때요, 이러한 내용만 보고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어요. 성공 사례를 봐서 나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례를 선택할 것인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죠. 강방춘 회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하지 못한다면 내가 바라는 길로 가는 사람의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것도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시간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내용을 짜고 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할 예정입니다. 7가지 사례들을 놓고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초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단기 욕심을 내지 말고 10년을 내다보고 시작하세요. 우리가 단기에 대박이 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위험한 내동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다면은 불을 불러올 시세가 2번 나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년 동안 당신이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성공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주식은 정년이 없는 자유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파이프라인 구축을 너무너무 잘해놓고 계절별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주식을 관리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부러운 사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니어 세대에서는 정말 평생 동안에 이제 겨우 구리알 같은 돈을 모아놨는데 실패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신지식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매우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이 주식을 보다 보면 미래 시장 가치를 알고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내다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선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시각을 가진 자신을 발견을 해가면서 물론 주식으로서 부자가 되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큰 자기 개발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성공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1% 안에서 성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7차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식하기 8회차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6,600여 명의 구독을 하신 분들께서는 꼭 좀 봐주셔서 저에게 귀한 한 표를 구독을 던져주신 분들께 좀 사례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테마입니다.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